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을 읽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설을 읽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제가 주로 소설을 읽는 장소는 편의점과 집이 있습니다. 집은 조용하죠. 어 그리고 이 스탠드 불빛도 있고 그래서 조도나 아니면 뭐 방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데, 편의점에서 어 읽으면 일하면서 이걸 보면 음 집중하기 어렵죠. 네. 손님은 끊임없이 오시고 그때마다 저의 독서는 뚝뚝 끊어지니까요. 어 음악은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환경에 대한, 근데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처럼 음 어 양면적인 환경에 처하실 것 같은데, 어 하나는 집중해서 각 잡고 공부하듯이 소설을 전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그런 공간에서 독서의 흐름이 수시로 끊기고 많은 방해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 보시겠죠. 그렇다면 소설가는 그 두 환경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소설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음. 저는 인제 집과 편의점에서 주로 보다가, 이번 주엔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카페에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했죠. 야, 집중하기 어려운 음악 소리도 크고요. 그 히터를 안 트셨는지 정말 추웠고, 독서대를 가져갔지만 어 그 빛 빛이 좀 약해서 글씨가 좀 잘 좀 흐릿 좀 하게 보이는, 그것도 참 힘들었고, 주변에선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정말 집중하기 힘든 그런 환경. 뭐 에어팟을 끼고 음 하기도 했었는데, 음 그러면서 참 '아, 독서라는 게 자체가 엄청난 정신 노동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읽히지 않는, 음 편의점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희 독서는. 흐름이 뚝뚝 끊어진다. 어 몇 문장 읽다가 손님이 오고, 그럼 잠시 다른 일 하다가 또다시 읽고, 이런 것의 무한 반복인데, 저도 인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넘어가는데, 저는 인제 관점이랄까? 어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이 소설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고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등단을 하고 싶은 신입 작가 지망생의
그 관점에서 이 소설을 들을 분석하는 거죠. '관점이 없는 말은 하나마나한 말 아닌가.' 누구나 자기 관점을 갖고 있고 자기 관점이라는 건 자기 입장, 위치겠죠. 네. 그게 정치적 입장도 그렇고요. 자기가 서 있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나를 어 가난한 나를 대변해 주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자면 부자 정당을 찍겠죠. 그게 논리적이고, 그런 것처럼 저의 위치를 대변하는 소설 읽기랄까? 음 예. 그래서 그 관점을 그래서 그 관점이라는 건 나의 위치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소설뿐만 아니라 뭐 영화, 음악, 웹툰, 드라마, 모든 매체들, 미디어들, 예술을 대할 때 나의 위치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해석하는 거니까요.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객관성이란 말은 음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주관성을 각자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어 해 보면서 먹어 보면서 이번 주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 김금희 작가님의 체스의 모든 것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대상을 받았죠. 김금희 작가님 정말 잘 쓰십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작가님들은 나름 다 잘 쓰시죠. 근데 잘 쓰는 사람 보고 잘 쓴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례사 칭찬 같은 느낌도 들고, 하나마나한 말은 안 하는 게, 상투적으로 이미 돼 버린 말은 안 하는 게 들으실 때도 좋고 비평할 때도 좋겠죠. '아 그 작가 잘 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어 체스의 모든 것, 이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대학 대학 시절에 어 영미 잡지 읽기 동아리에서 어 만난 새 선후배인데요. 노아 선배가 있고, 그 노아 선배를 은근히 좋아하는 이 화자 나아가 있습니다. 나아가 있고, 그리고 노아 선배와 마찰을 일으키는 국 국화가 있죠. 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재밌어요. 확실히 캐릭터가 사는 소설, 살아있는 어 소설입니다. 음.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노아 선배가
는 음 노아 선배와 국화가 수시로 부딪히죠. 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딪힘, 마찰이랄까 파열이랄까 마주침이랄까. 예. 그 노아 선배가 에피소드들도 살아있는데 그 타임지 칼럼 제목을 "이것은 강아지가 아니다."라고 잘못 읽은 거죠. 근데 퍼피가 아니라 파이프로 써져 있는데 그걸 잘못 읽었던 거예요. 나중에 동아리방에 혼자 남아서 책장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았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이 화자는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본 나는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았는데 선배는 쿵쿵 하고 멈추질 않았다. 이렇게 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동기인 국화가 들어왔고 부주의하게 소리를 내며 뭔가를 찾았다. 선배가 돌아보자 국화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철해 놓은 거 봤어요?" 하고 물었다. 천연덕스럽게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 없이. 선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하지만 어떤 열도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캐비닛에 있어"라고 대답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부터 세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죠.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 나는 주로 관찰자의 입장으로 어 어떤 객관적 서술을 하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을 묘사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 그대로 화자의 입장이에요, 이 나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특이한 개성 있는 노아라는 선배는 그 파이프를 퍼피로 읽었다고 혼자 머리를 쿵쿵 박고 있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국화는 그에 대한 일반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보통은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선배가 머리를 박고 있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촬영한 거 봤어요? 이게 국화다." 이런 인물. 둘 다 특이하죠. 특이점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자는 그닥 특이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근데 이런 구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화자는 신뢰할 수 있는 화자여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화자이고 그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인물들을 관찰하고 의뢰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되게 평범한 화자가 관찰을 하고 평범한 시선으로 특수한 것들을, 특이한 것들을 설명하는, 왜냐면 그게 맞는 게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평범하니까요. 대중들이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대중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화자, 그러니까 화자의 시선이 대중의 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 화자가 관찰하는 이 객관적이고 대중적인 이 화자가 관찰하는 인물들은 당연히 특이해야겠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얘기, 평범한, 평범한, 화자가,
평범한 인물을 관찰해 봤자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노화와 국화는 정말 특이합니다. 특이하니까 재밌죠. 그럼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 왜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일단 노아는 노아 선배는 혼자 자해,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국화는 자기 찾는 거에만 집중하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근데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어 선후배 동기들이 콩국수 먹으러 갔어요. 근데 노아 선배는 아주머니에게 설탕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사가 "슈가." 하고 언성을 높였다. "무슨 슈가야. 소금이지." "소금 아닌데요. 콩국수는 설탕인데요." "소금이지 인마. 애기 입맛이냐? 소금. 콩국수는 소금." 선배는 주위를 살폈고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내밀어서 소금을 떴다. "그렇지. 슈가는 무슨 슈가야." 강사가 좀 풀린 얼굴로 그렇게 말하자 선배가 피식 웃었다. 강사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다. "왜 웃어?" "아니 별건 아니고 드세요 그냥." "왜 웃냐고."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어째서 아니야."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아 선배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장면을 잘 잡았죠.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이에요. 아까 그 퍼피 에피소드도 그렇고 후룩후룩 후룩 목으로 넘어가는 국수가락의 리듬. 나는 언성을 높이는 강사보다 국화에게 더 신경이 쓰였다. 저번에 목격한 것도 있고 해서 쟤는 정말 대단히 무심한 애가 아닌가. 저 무심함은 어딘가 공격적인 데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다. 이게 국화입니다. 이 무심함은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 노아 선배가 머리를 쿵쿵 박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 철해 놓은 거 봤어요? 이런 무심함을 갖고 있는 국화인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이 노아 선배와 어 다른 선배가 콩국수에 설탕을 넣냐 소금을 넣냐 이 언쟁을 대수롭지 않게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기 할 일, 자기 먹을 일에 신경 쓰는 국화인 거죠. 둘이 싸우든 말든 '나는 먹겠다.' 아 눈앞에 칼국 콩국수를 먹겠다. 이게 국화인 거죠. 이런 국화도 범상치 않습니다. 재밌어요. 음. 이런 그래도 이런 두 국화와 노아 선배를 이해하는 그 둘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이 소설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소설은 캐릭터가 살아있는 소설이니까요. 캐릭터 묘사에 집중을 하죠, 작가님이. 자 보면 그다음 에피소드는 또 무언가. 그럼 당연히 국화와 노아 선배가 어떻게든 연결되는 관계를 맺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에피소드. 음 인제 그 노아 선배가 어 그 동아리 방에 자기가 쓴 영어 에세이를 두고 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연락 바람." 뭐 쪽지를 남겨 놓고 가는데 이 화자가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납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지? 영지 너는?" 이 화자가 영지예요, 영지. 어 그래서 화자는 나름의 자기 해석을 들려줍니다, 노아 선배에게 그 에세이에 대한. "나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하는 말로 시작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우물우물하다가 "그러니까 그건 가상의 파괴이니깐요." 하고 말을 맺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입을 열려 할 때 구석의 인조 가죽 소파에서 뿌드드드 소리가 나더니 국화가 일어섰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나는 당황했다. 국화는 테이블로 와서 선배의 글을 집어들었다. 어. 선배가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국화는 간간히 고개만 끄덕였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했다. 그러다 말은 곧 끊겼고 선배였는지 국화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테이블의 체스박스를 가리키며 "체스나 두자."고 했다. 셋이서는 체스를 둘 수 없고 게다가 나는 체스를 둘 줄 모르니까 국화와 자리를 바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선배가 쓴 에세이 얘기를 하다가 국화가 관심이 없으니까 "체스나 두자." 이렇게 된 거죠. 어 자리를 잡고 나서도 체스는 시작되지 않았다. 체스의 룰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배가 연장자인 자기가 먼저 화이트 피스를 잡겠다고 말하자 국화는 "체스에선 그런 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런 건 언페어하다는 말이었다. 둘 다 고집이 있죠. 어. 자기 세계관이 뚜렷하고. 그러면 말을 어떻게 정하지? 뽑기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거야말로 언페어인데. 그게 왜 언페어인데요. 우연에 맡기는 게 왜 페어야. 우연에는 개입이 없으니까 페어하죠. 선배와 국화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며 한참을 다퉜다. 왜 이런 거예요. 음 이런 상황. 제목이 체스의 모든 것인데 체스 얘기가 드디어 메인 에피소드가 등장한 거죠. 음. 그렇게 안 맞으면 체스 따위는 두지 말고 집으로 가면 될 텐데 둘 다 아예 판을 엎지는 않았다. 결국 결정권은 내게 주어졌다. 나는 체스의 룰을 알지 못했지만 무슨 게임이든 선을 잡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선배에게 맡길까 하다가 충동적으로 국화를 지목했다. 결국 의지도 우연도 아닌 충동이 게임을 출발시켰고 그렇게 체스가 시작됐다. 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마찰이 체스 게임 하면서 벌어진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체스판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제는 언제 이기는가 하는 문제였다. 국화가 아무 말 없이 노아 선배의 왕을 잡으며 "선배 졌어요." 하자 선배가 "그러는 게 어딨어." 하고 소리 지른 것이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서 국화도 움찔했다. 선배는 땀을 체스가 뭐라고 손바닥이 젖을 만큼 흘리면서 "왕을 절대 체스판에서 몰아내서는 안 되고 왕이 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만 만들어서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기권하게 만드는 것이 체스의 룰이라고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서 설명했다. 음 잠시만요. 음 씨. 뒤에 온풍기를 켜 놨는데 잠바가 그 손목 부분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기억하고 얼른 손목 부분을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라서 다행히도 잠바에 변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라이브로 하다 보니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네요. 시겁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다시 돌아가서 어 왕을 잡는 걸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한 거죠. 그러면 클리어가 아닌데요. 국화가 선배의 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게임인데 뭘 상대방한테 결정권을 줘요?" 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전철 끊겨요. 내가 퇴근했는데도 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웃긴데." 국화가 그런 말로 선배를 또 자극했다. 그러자 선배는 이제 거의 애원하듯이 "원래 체스가 그런 것이라고. 체스는 15 세기 무렵 체계가 잡혔고 그 15 세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했다. 그렇게 엔딩을 합의할 거면 애초에 뭐하러 게임을 하느냐고요. 원래 체스가 그렇다니까." 선배는 절망적으로 외치더니 테이블에 와락 엎어졌다. 선배가 그렇게까지 하자 국화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선배는 얼굴을 감추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듯이 끙끙대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나가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가려면 선배가 나가라고 국화가 또 말하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 이 둘의 대립, 이 고집, 완고함. 전철은 끊겼고 택시비도 없어서 여기서 자고 내일 수업 갈 거거든요. 집이 어딘데? 인천요. 인천까지 택시 타면 얼마 나오는데? 5만 원. 25,000 원이면 가지 않아? 할증 붙어서 5만 원은 있어야 해요. 아닐 텐데 내가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 아는데 2만 원이면 되는데 5만 원이라니까요.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배가 나가 버리죠. 노아 선배가. 근데 그리고 직후에 국화가 주인공과 나옵니다. 화자가 나와요. "핵심이 없다며?" 하고 묻자 국화는 직행버스가 1 시까지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그거 타면 집 앞까지 간다." 이미 차가 끊겼다고 국화는 노아 선배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어 지기 싫어서. 이게 인제 체스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일단은 에피소드 설명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은 각자의 몫이고 어 그런 질문이 들어요. 많은 질문이 생각나는데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보면 복기를 하면 어쨌든 이 세 인물이 들어간 영미 잡지 읽기 동아리란 말이죠. 영미 잡지 왜 하필 동아리도 많은데 영미 잡지 읽기 동아리인가? 소설에선 상징이 중요하죠. 상징 정말 중요합니다. 상징이 왜 중요한가? 그게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영미 잡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체스 중요하죠.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물인데 체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은유, 직유, 뭐 환유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상징이 왜 중요한가? 왜 소설은 이런 기법을 자주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냐면 어 그 예를 들어 체스를 통해서 어떤 추상적 가치, 개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사랑을 사랑이란 말로 말하는 게 철학이라면 사랑의 개념이 어떻고 이게 철학이죠. 우정을 우정
말하는 게 연학적으로 말하는 게 철학이라면 소설은 사랑을 말할 때도 장미꽃을 가져오고 우정을 말할 때 연필을 가져오고 거기엔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고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꽃에 얽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게 사랑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독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소설이고 철학은 정의를 합니다. 전제가 있고요. 음. 철학은 그래서 논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찬반을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소설은 찬반을 말할 수 없고 이야기니까요. 어 어떤 사람이 얽혀 있으니까요. 음. 그런 차이. 그래서 상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미 잡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하필 영미 잡지 읽기 동안인가?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상징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어는 어쨌든 다른 나라 언어니까. 근데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것처럼 노아 선배는 어떤 문장을 잘못 해석했죠. "이것은 강아지가 아니다."라고 잘못 읽었는데 타임지 칼럼의 제목을. 그래서 결국 이 해석의 문제 뭐 잘못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뭐뭇이 아니다. 땡땡이 아니다." 이게 인제 농담처럼 그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고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 에세이의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 선배가 썼던 에세이. 어 "선배는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그 칼럼마저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 대해 썼다." 그리고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배가 쓴 에세이를 번역한 내용. "번역은 영문과 다니는 친구가 해 주었다." 이미지의 반역을 연기의 반역의 이미지화로 획득해내는 예술이야말로 정말이지 이해 불가능의 자기 기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허상의 이미지에 가해지는 자본의 가치 있음에 고도로 친숙한 그 가치 있음의 유통 생리를 테크니컬하게 운영할 줄 아는 자본의 유통 시스템에 위협적이지 않을 정도의 찌름으로 희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각이 젠치하는 달러 냄새 가득한 파티가 있다. 뭐 이런 글이에요. 이건 김금희 작가님이 대놓고 어지럽게 썼죠. 반복해서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소장 철학자가 썼다는 미학에 관한 책을 참고로 읽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어쨌든 노아 선배는 이런 선배고. 음.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음. 해석의 문제. 영어를 해석하는데 노아 선배가 쓴 이 글을 이 영문을 한글로 영문과 다니는 친구가 번역해 주고 그거를 또 화자가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소장 철학자가 썼다는 미화에 관한 책을 참고로 읽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 해석 이런 알고리즘. 해석. 그럼 해석 그놈의 해석 이건 뭘까? 음.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는 각자가
알아서. 근데 저는 현상, 여기 드러나는 사건, 스토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건 팩트니까요. 음. 아무튼 이런 노아 선배고요. 여기 나온 체스는 도대체 뭔 의미인가? 노아 선배와 국화의 이런 반응들, 이 대결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인제 이 체스의 모든 것을 평론하는 시작점일 것 같아요. 이 소설이 깊어지는 지점인 거죠. 도대체 김금희 작가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어 해석의 층위가 있죠. 어 대중적 층위가 있고 평론적 층위가 있다고 크게 나누면 생각하는데, 일독을 할 때는 그냥 전반적인 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대중의 눈으로, 솔직히 소설 한 번 읽잖아요. 한 번 읽을 때도 보통은 편하게 카페에서 읽는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분석하면서 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의 마음, 대중의 입장에서 읽어가는 건데, 그게 인제 대중적 층이고, 이게 두 번째 이독할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 이걸 소설을 분해 분석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 두 지점을 만족하는 게 관건이에요. 대중적 층위는 재미죠, 재미. 재미고 이해가 쉬워야 하고, 어 뭐 감동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대중적 층위를 만족시키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거라면, 평론가적 층위를 만족시키려면 의미, 상징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체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노아와 북한은 도대체 이 인물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 하는가? 이게 인제 평론가적 층위인데, 예술성이죠.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예술 작품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체스는 도대체 뭔가? 체스는 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이유가 어 이 음 룰 그러니까 노아 선배는 기존의 룰을 고수하는 입장이에요. "원래 체스란 이런 거야. 15 세기 무렵 체계가 잡혔고." 이런 얘기하죠. "원래 룰이 이런 거야." 그런데 국화는 그 룰을 따르지 않죠. 기존의 룰.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 확정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은 규칙들을, 여기서 좀 어떤 일관성이 있네요. 음 자, 다시 앞에 에피소드 돌아가서 노아 선배는 타임지 칼럼의 제목을 "이것은 강아지가 아니다."라고 잘못 읽었죠. 근데 퍼피가 아니라 파이프였다. 파이프였다. 근데 이거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국화였다면 "아니 그거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건데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봤는데요." 근데 이 노아 선배는 쓰여진 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규칙과 사회적 통념을 중시하는. 그래서 파이프를 파이프로 읽어야 되는, '아, '파이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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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였다
선배인 거예요. 그게 인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렇게 못 읽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소금 콩국수는 설탕인데요. 콩국수는 설탕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노아라는 인물이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에피소드들이 한 가지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스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아 그럼 노아 선배는 사회 통념을 강화하는 그 상식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콩국수는 설탕인데요?" 이런 말.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소금을 많이 타 먹는지 설탕을 많이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소금이 대세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주류, 다수가 소금 아닌가. 설탕은 특이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일반적인 경우를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여기서 인제 노아 선배도 고집을 부리죠. 이 콩국수는 뭔가. 음. 아무튼 이 와중에 북한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누가 싸우든 뭘 하든 자기가 필요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철에 넣은 걸 찾고 콩국수를 먹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체스 두자고 하고 룰 룰에 대해서 노아 선배와 부딪히죠. 음. 그리고 노아 선배한테 지지를 않아요. 이런, 이런 국화. 음. 다음 날부터 선배는 사과를 받겠다며 국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체스 같은 경우에는 체스의 상징성이랄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상징화할 때 일반적인 통념적인 상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체스, 체스하면 생각나는 상징들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체스는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왕은 몇 칸을 움직이고 폰은 몇 칸을 움직이고 룩은 몇 칸을 움직이고 어 그리고 말은 몇 칸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룰이 있습니다. 룰 체스나 장기가 소설에서 등장했을 경우 그 룰이라는 상징성,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징성.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을 작가도 알고 있겠죠. 일반적인 상징성. 근데 그 상징성이 을 가져와서 이게 소설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룰을 지켜야 한다.' 체스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러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제 여기서부터 상상력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인제 에피소드들을 구성하고 상징을 구성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구성하고 그러는 거겠죠? 음. 계속 진도를 나가 보면. 어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음 선배가 말하는 건 미국식이고 내가 하는 건 유럽식이고 호텔 조식에도 아메리칸 스타일이랑 컨티넨탈 스타일이 다르듯이 북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리고 다음날 체스 연맹 사이트에서 제정한 체스의 표준 규칙을 프린트해 왔다. 노아 선배가. 음. 하지만 국화는 자기가 하는 체스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잘라 말했다. 아니라고? 아닌데요. 퍼블릭한 게 아니라 프라이빗한 건데요. 무슨 말이야? 협회에서 인정한 표준 규칙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핸드메이드 룰이라고요. 대화의 결론은 늘 이런 식이었다. 선배는 논리를 준비했지만 국화 앞에서 그것은 영 힘을 쓰지 못했다. 선배는 그렇게 매일 이상한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사과를 받아야겠는지 이겨야겠는지 다음 날이면 국화를 찾아갔다. 한 달쯤 반복되다 보니 사과라는 선배의 말도 국화의 막무가내도 시들해지긴 했다. 둘은 여전히 체스에 대해 얘기했지만 정작 체스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았고 체스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의지 같은 것만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대화가 저렇듯 열띠면서도 무시무시하게 공허한가 생각했다. 대체 체스가 뭐라고 저렇게 싸우는가?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것 잘하면 밥이 생기나 장학금이 나오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선배가 마치 목격자가 필요한 것처럼 국화에게 가자고 하면 거절 못한 채 따라 나섰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 화자가 독자를 대변하죠. 대체 체스가 뭐라고 저렇게 싸우는가?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거 잘하면 밥이 나오나, 밥이 생기나, 장학금이 나오나? 이 독자의 그 마음속 말들, 속마음을 대변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이런 화자가 좋습니다. 상식을 대변하는 화자. 그러니까 독자와 최대한 접점이 있어야겠죠. 최대한 독자가 말할 법한 말들을 대신 말해주는. 그래야 독자가 공감을 할 테니까요.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 특이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국화와 이 선배, 노아 선배가 말이죠. 어쨌든 화자 설정 잘 했고, 이렇게 싸워요. 체스 룰 갖고, 아메리칸 스타일이랑 컨티넨탈 스타일이 다르고, 퍼블릭한 게 아니라 프라이빗한 건데요.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핸드메이드 룰이라고요. 이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죠. 이 강조는 작가의 강조이기도 한데, 노아 선배는 뭐 아메리칸 스타일, 퍼블릭, 레디메이드라면 국화는 컨티넨탈 스타일, 프라이빗, 핸드메이드 룰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음, 그렇습니다. 이걸 인제 이건 인제 이 소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 서로 대립해 있는 듯 보이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인 거죠. 여기서부터 평론이 시작한다. 음 그리고 음 어 이제 화자는 국화를 견뎌내는 노아 선배를 보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에서야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화가 노아 선배를 노아 선배가 국화를 사랑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 화자는. 어느 날 선배가 생일 선물이라며 국화 앞에 상자를 내밀었다. 휴대전화였다. 휴대전화 사 온 건데 국화는 삐삐를 쓰죠. 근데 "이런 거 안 써요." 하면서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근데 감자튀김을 하필 먹고 있었어요.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선배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거기다 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자꾸 감자를 먹어서요. 왜 그런지 버거는 안 먹고 자꾸 그것만 계속 집어 먹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몫은 줄어들잖아요. 아씨, 나 이거 먹고요. 청라리까지 가서 알바를 해야 하는데요. 선배가 감자를 다 먹었잖아요. 충분히 먹었는데도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그만 먹어요. 제발 그만 감자 좀 그만 먹으라고요." 음. 선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감자는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감자를 혼자 다 먹을 수가 있냐고요. 감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선배 혼자 맛있게 먹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감자는 우리가 다 먹어야 하고 그렇게 같이 먹으면 좋은 건데 왜 감자를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요. 그리고 선배가 한마디 하죠. "미안하다. 감자를 많이 먹어서." 이런 이런 에피소드. 이건 또 뭔가. 아니 국화가 감자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데 여기서 감자는 무슨 상징일까요?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이 국화의 말도 재밌어요. 음. 잘 썼습니다 정말. 말 맛이 살게. 메시지는 하나잖아요. "왜 먹냐. 그럴수록 제 몫은 줄어든다." 음. "그만 먹어요. 제발 그만. 감자 좀 그만 먹으라고." 이 반복하죠 말을. 반복은 강조입니다.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국화는 정말 화가 난 것 같고 선배는 정말 미안한 것 같죠. 국가는 그렇게 사과하는 선배를 뿌리쳤고 무언가를 간신히 참으면서 휙 나가 버렸다. 뭔가 응어리진 게 터지는 느낌. 이 이후로 두 사람은 멀어집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고요. 국가가 휴학을 하고 선배는 음 그리고 인제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하지만 술자리가 있던 어느 밤 선배는 나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 나는 아직도 국화에 관해 지속된 생각을 해." 라고 잔뜩 취해 더 꺼부러진 영어로 말했다. 걔가 자기는 뭐가 되든 앞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던 걸 기억해. 그 말은 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는 사실 자기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나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북한은 난데없이 자기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기는 사람, 부끄러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심장이 되겠다는 뜻이냐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상태로 그걸 넘어서는 사람, 그렇게 이기는 사람, 정확히 뭘 이기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냉정하고 무심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노아 선배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뭐 그런 말이 있냐?"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해?" 선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느리게 걸으면서 나는 걔가 이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나는 걔가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응원해. 정말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앞으로 걔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해. 그것은 어떤 오류의 가능성 없이 확실해." 이 문단 잘 썼죠. 확실히 김금희 작가님이 말맛이 살아있어요. 랩 같지 않습니까? 제가 랩을 한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랩은 라임이 살아있죠. 지금 제가 방금 읽었지만 이기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이 문장을 읽으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고 임팩트를 주고 싶은 부분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주는 것. 음. 그런 거죠. 좋은 글이란. 어느 부분을 부각시킬지 알고 그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죽여야 되고. 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써요.
아무튼 그 이기는 사람. 또 이걸 요 지점 이 에피소드를 보면 앞에 게 또 다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화는 단지 노아 선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던 건가? 이기는 데 집착을 해서? 음.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고 무심하게도 보이고 무심하다는 말을 화자는 자주 꺼내죠. 국화를 해석하는 화자의 이 시선.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무심하다. 노아는 그럼 반대로 무엇에 마음이 있나? 자기 자신, 국수, 아니, 칼국수, 콩국수에 마음이 있고, 주변에 뭐 노아 선배가 떠들든 말든 싸우든 말든, 난 콩국수를 먹어야겠다. 체스할 때도 원래 룰이 그렇든 말든 나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해야겠다. 이런 국화. 아무튼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시작점이겠죠. 소설에 묘사된 그대로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걸 인제 여기서 이게 인제 분석 평론의 시작일 텐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이렇게 해 놓은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것들 이런 작업을 머릿속으로 혹은 뭐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팩트들을 늘어놓고 나서 그 의미 있는 말들을 어떤 객관적인 것들을 늘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짜 맞출 것인가. 퍼즐처럼 나만의 의미 부여를 해서 하나의 맥락으로 꿰뚫는 거죠. 그런 평론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 작업이 오래 걸리죠.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깊이 읽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근데 확실히 이 소설은 깊이가 있어요. 지금 분석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깊이라는 건 얕다, 의미가 얕다와 깊다는 건 얕은 건 의미가 한두 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면 의미가 얕은 거죠. 근데 의미가 깊다는 건 의미가 여러 개 의미가 몇 개인지 모르 모르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하다. 내가 다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것도 깊은 것이고 의미가 많은 게 의미의 가짓수가 많은 것도 깊은 것이고 물론 의미가 하나더라도 그 의미가 되새김질할 만한 충격적인 메시지 어떤 보편적인 감동적인 혹은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균열을 내는 메시지도 깊은 거죠. 이 소설도 그러니까 쉽게 파악이 되면 안 되죠. 쉽게 물론 소설은 쉽게 읽혀야 되지만 쉽게 해석되면 안 되죠. 깊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읽어 봐야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 유희 뭐 나쁘게 말하면 지적 유희고 좋게 말하면 철학적 깊이가 있는 거겠죠? 소설은 사건을 분석하는 힘을 캐릭터는 사람이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철학하고는 좀 다르죠. 철학은 사건을 통해 얘기하지 않으니까 개념을 통해 얘기하죠. 개념을 통해 개념을
개념을 통해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야말로 관념적인 거 아닌가? 소설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사물, 상징,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깊은 의미를, 개념을 말하니까요. 개념을 통해 개념을 말하는 건 철학이고, 인물, 스토리를 통해 개념을 말하는 게 소설. 둘 다 어쨌든 어떤 개념,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 철학이나 소설이나 같은데, 어떤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철학과 소설의 차이는, 둘 다 필요합니다. 차이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차이이지 않나. 자, 요 정도, 이 소설은 요 정도 하면 되겠는데, 물론 뒤에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다 하면 몇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말했으면 이 소설에 대해서 어 꽤 많이 말한 거 아닌가. 음. 뒷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노아 선배가 증권사에 취직해서 증권사에 다니는 PBK츠를 닮은 미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이혼하죠. 다시 찾아옵니다, 학교에.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이 노아 선배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화자를 다시 만나요. "너는 잘 지냈냐? 괜찮아?" 다시 화자를 만나고, 선배는 국화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음. 그죠. 그리고 국화를 다시 만나죠. 음. 이런. 근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음. 어 "나는 선배와 국화 사이의 일에는 무심하려 노력했지만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만나서는 대체 뭘 해?' 하고 물었다. 선배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는 체스를 더' 라고 대답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의 체스는 또 뭔가? 체스의 의미도 단편적이지 않다. 의미가 풍부해진다. 만나서 체스를 더? 지금 둘은 만나서 뭘 하는 건가? 화자는 궁금하죠. 음. 이런, 그 뒤에 얘기는 인제 거의 다 끝났는데, 소설이. 음.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까지가 인제 저의 해석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어 어떤 특이점이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해냈을 뿐이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하겠죠. 주관적인 해석. 이 소설에 대한. 그래서 어려워요, 평론이라는 게. 나만의 관점,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나만의 관점으로, 나만의 입장을 갖고 이 소설과 만나서 나의 말을 뱉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 오늘도 그러지 못했다.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어쩌다 보니 원래는 한 시간 내로 이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에 있는 몇 작품이죠? 3, 6, 7, 9, 13, 13작품을 한 시간 내로 다 말하려 했는데, 한 작품 말하고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12 작품을 늘 마음은 먹는데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추네요. 아쉽습니다. 나머지 작품을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